자, 극도의 스트레스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또는 수험생은 시험 못 봤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취준생은 취업이 인생의 목표라고 착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만 보고 다각도로 인생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뇌의 과부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뇌가 과부하가 걸리면은 회로가 정지돼서 깊은 사고를 못하게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경우에 들어볼까요? 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책으로 책,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하나, 또는 뭐 10,000권 정도 읽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운도 환경도 따라야 되고, 뭐 노력은 다 기본이에요. 자, 여러 가지가 맞았을 때 결국 돈이 벌리는 경우가 되겠죠. 시험, 매번 말하지만 노력은 기본이고, 시험은 종류마다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달리기 시험이라면 달리기 빠른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그거 말고 사업을 잘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시험이라고 인생의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국영수 같은 시험이라면 유리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시험에 유리한 사람은 유전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 혁신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시험을 잘 보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있죠. 축구를 잘하는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세상에 해로운 사람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나라마다 시험도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취업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죠. 결혼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대학이 인생의 목표일 수도 없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다른 길로 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는 거, 사춘기가 되는 거, 그냥 과정이지 그게 목표가 될 수가 없죠. 저는 성인이 될 거야? 그거는 목표가 아니죠. 자연스럽게 됩니다. 다. 하나의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뇌가 지금 스트레스로 과부하 정제 상태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만약 지금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한 사수한다 하면 지금 과부하 걸린 거예요. 쓸데없이 대학교에 모든 걸 바치고 있는 거죠. 자, 뇌의 효율성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뇌는 효율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는 뭐 극단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기도 해요. 효율성이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시스트나 구구가 나오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이 너무 싫어서 단순화시키면은 아주 좋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대표적으로 능력주의죠. 능력주의는 파시스트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자, 능력주의가 뭡니까? 시험을 잘 보고 못 본 사람, 딱 간단하죠. 잘 봤다 못 봤다. 얘는 대우를 받고 대우를 못 받고,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인간은 너무나 복잡하고 세상은 분명 답이 없는데도 답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극단적 단순화를 만들게 됩니다.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극단적 선택, 타인에 대한 폭력적 해결.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은 능력주의고, 타인에 대한 폭력적 해결은 그에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구구 집단 행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이번에 있었던 폭력 사태가 바로 대표적이겠죠. 자, 그때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 이때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한 번쯤 돌이켜 볼 게 뭐냐면, 주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엄마, 아빠, 동생, 이런 것들. 평온한 마음을 우선 가져야 돼요. 왜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여유입니다. 뇌가 과부하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과부하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 효과적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극단적 선택은 어떤 단순한 뭘 가져옵니까? 와이프랑 싸우거나 애들과 싸우거나,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해 임마 하면서 혼내다가 싸우거나, 또는 뭐
이번 사태처럼 법원에 폭행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거나 이런 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정신승리도 우선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럴 때는요, 정신승리부터 하세요. 내가 뭔가 폭력적이고 극단적이다 하면 정신승리부터 합니다. 그럼 정신승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정신승리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죠? 구체적인 단계적인 접근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이후에 들어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승리가 뭐예요? 철학이에요. 또는 자기계발서죠. 자기계발서를 읽는 순간 이미 자기가 개발된 느낌이 들죠? 이게 정신승리예요. 자, 이런 것도 때로는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새로운 동력을 가지게 하는 마음가짐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가짐이니까 정신승리인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철학이 또는 자기계발서가 해결책은 분명 아닙니다. 잠시 쉴 수 있는 여유, 다른 각도로 삶을 볼 수 있는 여유, 또는 나도 할 수 있어 같은 심리적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자기계발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거든요. 힘을 줘요. 그러나 그건 해결책은 아니에요. 철학책을 100권 읽었다 10,000권 읽어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주진 않아요. 내가 돈을 벌고 싶고요. 필요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1,000억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책이 있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1,000억 벌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1,000억 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주변 상황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하여튼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자, 그럼 마음의 도구를 얻었어요.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다음 실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 정신승리만을 원치 않죠? 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것은 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죠. 설정하고 그것으로 계속 달려가야만 해요. 물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운명입니다. 비를 맞고 싶으면 비구름을 쫓아야지 해를 쫓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구름을 향해서 가야 돼요. 비가 올지는 물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먹구름이 있는 걸 와서 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고 가는 거죠. 결국 뭡니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이 돈을 벌 수 없는 일들이야. 예를 들면 청소를 해요. 그러면 청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능성을 찾는 거죠. 청소로 대행업을 해서 이걸로 사업을 해야겠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보니까 그것을 청소하다 알았겠죠? 이렇게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거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가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기까지 가고 기본의 노력은 기본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은 또 다른 단계는 여러분들이 또 계속 달려가야겠죠. 자,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야지 청소하면서 돈을 벌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청소 대행업을 하면서 돈을 벌거나 청소 물건을 팔아 돈을 벌거나 기타 등등등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정신승리도 함께 해야 물론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는 어떻게 에너지를 쓸까요? 제가 말했던 것들의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인, 네. 뇌는 이제 high energy consumer, high energy, 높은 에너지 소비자, 글루코스, 우리가 말하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의 그런 높은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Which is a fuel, 그것은 연료이죠. 포도당, 글루코스는 연료란 얘기예요. 네. Although the brain account for, 자, 비록 그 뇌가 merely 3% of the 3%, 단지 3%만을 차지해요. Personal body weight, 몸무게 3% 적죠. 그렇긴 하지만 it consumes 20%, 그것이 소비하는 건 20%입니다. In available fuel,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연료, 그러니까 글루코스의 20%를 소비합니다. Your brain can't store fuel, 그런데 여러분의 브레인은 store fuel, 연료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it has to pay as it goes. 뭐 해야 될까요? pay를 계속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진행하는 동안 계속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Since your brain incredible. 당신의 뇌가 그러나 어떻습니까? incredible.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댑티브, 적응적이기 때문에 is economize. 그것은 경제적으로 그의 연료의 리소스,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절약한다는 얘기죠. 잘 경제적으로 씁니다. 따라서 during period high stress. 어떤 기간, 바로 높은 스트레스가 있는 기간 동안엔 is shift away from. 그것은 shift, 이동합니다. analysis, nuance of situation. 분석. 어떤 미묘한 차이죠. 뉘앙스. 어떤 상황의 뉘앙스를 미묘한 차이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외에서 이동해서 singular, 하나의 fixed, 고정화된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바로 stressful situation, 스트레스가 있는 그 상황에 at hand, 당면한 그 문제 있겠죠. 그 상황에 하나의 싱글의 한 고정된 포커스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단순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단순화. 그래서 딱 고착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욕구에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죠. You don't sit back. 당신이 앉아서 뒤에 젖혀서 앉아서 speculate about.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죠.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에 대해서. When you're stressed.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죠?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 이게 바로 정신승리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정신승리. 다시 말하면 철학 또는 자기계발서 또는 책 같은 거. 이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자, instead 그 대신에 이런 걸 하지 못하지만 you devote all your energy. 당신은 모든 당신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Trying to figure out. 파악하려고 해요. What action to take. 어떤 행위를 내가 해야 될지를 파악하려고 모든 행위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쏟습니다. Sometimes, however, 그러나 때때로 this shift, 이러한 이동이 from higher thinking part of the brain, higher thinking, 고차원적인 생각하는 그런 뇌 부분에서 automatic, 자동적이며 reflexive, 반작용적인 part of brain, 뇌 부분으로 이동하는 건 can lead you, 당신을 이끌 수 있어요. Do something too quickly, 너무나 빠르게 행동하게끔, 너무나 빠르게 하게끔 뭔가를 without thinking,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게 바로 극단적 선택이 되는 거죠. 또는 폭력적 양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극단과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합리화시키게 되죠. 어떤 경우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요.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폭력이다.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극단적 선택을 끝내버리죠. 이런 것들 좋은 생각이 아니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빚을 2억을 줬던 3억을 줬던 10억을 줬어도 이거를 어떻게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민주화 사회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찾아낼 수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서. 근데 극단적 선택은 다 끊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자기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죠. 극단적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뇌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